야, 진짜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차, 바로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를 시승하러 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 진짜 오랜만에 써봤어. 물론 제가 지금 티맵 점수 관리한다고 천천히 주행을 했는데 티맵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차는 쏴야 된다 해서 바로 티맵 꺼버리고 바로 냅다 밟으니까 야, 이런 차는 역시 이런 매력이구나. 백문이불여일견. 백날 떠들어봐야 한 번 타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차, 바로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를 시승하러 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란투리스모 마세라티 정도 되면요, 사실 이 차를 평가하고 뭐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을 해보고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이 차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차 가격대가 일단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는 2억 초반부터 트로페오는 3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폴고레 같은 경우도 2억 4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차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트로페오 오면서 한 1시간 정도 주행했거든요. 야,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세라티를 촬영을 하면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아니, 마세라티 이거 너무 할인하고 뭔가 브랜드 이미지 많이 좀 내려간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는데 그건 옛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대전 전시장 가가지고 마세라티 브랜드나 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세라티가 앞으로 나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 급의 차들은요, 차의 성능과 스펙, 디자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브랜드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진짜 중요해요. 자, 예전에는 마세라티라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좀 어때요? 마세라티 코리아가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정책도 통일하고 이런 매력적인 차를 출시하면서 한 발 한 발 새롭게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동차를 평가할 때는 스펙이나 이런 페이퍼로 제로백이 2점 몇 촌이 제로, 이건요 기본이에요. 그냥 이 정도 금액의 차는 기본 베이스로 이 정도 성능은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외로 이 차가 도대체 뭔 매력이 있는지, 왜 사는지, 누가 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되게 뜻깊게, 되게 의미 있게 기본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두 대를 비교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전동화된 모델들은 있었지만 이런 투도어 슈퍼카 모델 중에서 전기차가 나온 거는 없었어요. 스펙터가 있기는 했지만 스펙터가 그렇게 저의 그 가슴을 울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펀카, 진짜 감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차에서 처음으로 이런 슈퍼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내연기관과는 어떤 게 다른지 일단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크게는 3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모데나가 기본 시작 가격이 2억 2천부터 정도 시작을 하는데, 마세라티는 옵션을 추가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성과 브랜드를 사는 거라고. 옵션을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컬러만 바꿔도 차값의 10%가 그냥 넘어갑니다. 차를 만들고 막 옵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보통 이런 차들은 중고로 사는 것보다 내가 이제 신차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옵션 선택을 하면서 컴피규 막 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의 설레임, 그리고 그 기다림의 차를 딱 받자마자 그 감동, 그런 거를 사는 거거든요. 그 감성과 그 감동과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가 아니라 신차로 구매해야 되고 옵션 가격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값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무조건 옵션 값으로 들어간다. 그럼 아까 모데나가 얼마나 했어요? 2억 2천 정도 한다 그랬죠? 2억 2천에 한 10에서 15% 정도 올리면 이제 출고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트로페오예요. 이 트로페오 같은 경우 한 3억 정도 합니다. 여기 이제 옵션 또 추가하면 한 3억 초반 정도가 넘어가겠죠. 그럼 모데나와 트로페오의 차이는 뭐냐? 사실 엔진은 똑같은데 옵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스펙도 차이가 있어요. 모데나는 490마력이고요. 이 트로페오 같은 경우, 트로페오 뭐예요? 이 빨간 로고 딱 그냥 제일 강렬한 거, 이 트로페오는 550마력입니다. 그리고 폴고레, 폴고레도 보여드릴게요. 자, 폴고레 어디 있어? 지금 이 폴고레도 다른 게 뭐냐면 휠 디자인이 달라요. 지금 얘가 그냥 카브리올레잖아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이고,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휠이 이렇게 금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모데나와 트로페오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딱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한 2억 4천, 2억 6천
딱 요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차를 좀 둘러볼 텐데, 아니 내가 살지도 못할 건데 이 영상을 왜 봐야 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영상 보는 거 돈 안 들어. 이런 거 다 대리만족해야 될 거야. 이거 어디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구경하기도 힘든 차야. 2억이 뭐, 얘가 지금 이 트로페어거든요. 한 3억 한 초반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이런 차 어디서 볼 거예요? 우파TV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제가 차를 좋아하게 되는 그 계기도 이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였거든요. 기본 네온 모델부터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엔진이 바뀌었어요. 자,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이중 접합률이 굉장히 두껍죠. 이 그란투리스모는 막 제가 아까 감성 막 달리는 차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 감성 있는 차, 달리는 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배기음을 느끼면서 막 럭셔리하게 달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차, GT카가 있고요. 극한의 서킷 하드코어로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전달력 미치고 그냥 소위 말하는 졸라 불편한 차, 요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GT카, 편안하면서도 럭셔리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지금 얘가 이제 쿠페고 얘가 이제 그란 카브리올레인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엔진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엔진, 저희가 이전에 어떤 차를 리뷰했었죠? MC20 리뷰했었잖아요. 마세라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새로운 엔진, 네튜노 엔진 V6 3.0짜리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엔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미쳤어요, 미쳤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엔진의 회전질감이나 이 주행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3.0 V6, 그러면 MC20가 590마력인가 60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트로페어 아까 얼마나 했어요? 550마력, 약간 조금 디튠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인연비 얼마인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6에서 7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연비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이게 네튜노 엔진이, 저번에 제가 MC20도 얘기했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서 6기통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몇 개 기통을 뭐 줄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차이가, 지금 이거 보면 본넷이 후드랑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크림쉘처럼 그냥 앞에가 다 열리잖아요. 자, 이렇게 열리는데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넷이 안 열립니다. 본넷을 열려면 저 카브리올레로 갈까요? 뚜껑이 열리는 게 조금 더 감성적이죠. 자, 이 차를 보면 본넷이 여는 게 없어요. 여는 게 없다니, 이게 뭔 소리야? 보통 이거 엔진룸 여는 게 보통 이제 왼쪽 이렇게 하단에 있잖아요. 아니면 에스턴 마틴 보면은 이게 핸들이 그 영국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기 때문에 엔진룸 여는 거나 모든 웬만한 버튼들이 다 우측 조수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했지만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엔진룸을 사실 열 이유가 없어요. 이건 또 트렁크고, 여는 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트렁크가 얘가 그란 카브리올레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작아요. 그냥 쿠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데, 밑에 보면 여기에는 얘 없네요. 잠깐만 비상, 일로 가자. 일로 오세요. 자, 사실 이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지 않아요? 소렌토 산타페 뭐 아니면 뭐 그란 콜레오스, 물론 좋은 차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죠. 하지만 그 차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현실적으로 타는, 물론 그 어떤 분들에게는 그 차도 드림카일 수도 있지만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차는 감동을 준다고.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단순히 이동수단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추억과 감동과 감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들을 설명할 때 텐션이 올라가고 왜 좋아하냐면, 이 차는 진짜 일반적인 차들과 달라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설명을 하고 왜 이런 감성을 전달해 주는지, 왜 이런 세팅이 들어갔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건 도대체 뭘까? 엔진룸을 보통 왜 열까요? 엔진룸 왜 열어?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차를 사고서 팔 때까지 엔진룸을 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열에 한두 명 정도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엔진룸이라고 막 정비하고 막 세차하고 막 대부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엔진룸을 여는 경우는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뭘 것 같아? 맞춰봐. 맞추면 인정한다. 엔진오일? 아니지. 워셔액 넣는 거, 워셔액. 자, 워셔액 넣는 게 여기 있어요. 왜냐면 엔진룸을 열어야 되잖아. 엔진룸을 열어야 워셔액이 들어가는데, 엔진룸 여는 게 되게 불편해요. 매우 밑에 그 토크렌즈처럼 이렇게 껴가지고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돌려서 딸깍하면 이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거 불편하게 해가지고 워셔액을 넣을 필요가 없게 여기에 따로 빠져 있는 거죠. 요게 좀 차이입니다. 요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외관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요거 충전구
충전구가 얘는 이쪽에 있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차의 핵심적인 거, 저는 겉모습은 똑같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차의 주행 질감은 아예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고성능 슈퍼카나 특히 이 차는 이제 GT카잖아. 이런 차들은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게가 무겁고 안 무겁고에 따라서 주행 질감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차 중량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7, 그러니까 17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톤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2.2톤이에요. 그러면 400에서 500kg 정도가 더 무겁다라는 거거든요. 이 무겁다라고 하면 단순히 되게 안 좋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거는 주행하면서 저희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아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쪽 프론트에 엔진이 있고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V6 3.0이 들어가죠. 원래 이전엔 뭐였어요? V8 자연흡기에 6단 자동 변속기였나? 되게 거칠었거든요. 가랑가랑 하면서 쫙 그 뭐 갈렸다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변속했을 때 그 충격들, 그 6단 그 변속기의 그 충격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들어간 3.0 네튜노 그 엔진은 뭐라 그래야 되냐, 조금 더 정제가 되어 있고 좀 더 깔끔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폴고레는 뭔 차이냐?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400에서 500kg가 더 무거워요. 그럼 뭐가 다르냐? 구조 자체가 달라요. 얘는 일단은 트라이 모터입니다.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전기 모터의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그 SF90이랑 레벨2 보면은 미드십이잖아요. 그런 차들은 보통 전기 모터가 앞쪽에 2개 들어갑니다. 왜? 뒤쪽에 엔진이 있으니까 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전기 모터가 2개 들어가고 뒤에 하나 들어갔는데, 얘는 뒤쪽에 전기 모터가 2개 들어가고 앞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후륜구동 기반의 그런 움직임에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춰지지 않았나. 사실 제가 지금 폴고레는 못 타봤어요. 제가 오기 1시간 동안 저 내연기관만 오지게 타가지고 제가 폴고레를 못 타봤는데, 폴고레 탔을 때 그 주행 느낌이 얼마나 나는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전기차잖아. 배터리 어디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고요. 92.5kWh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전 시간이 얼마나 하고 봤더니만 10에서 80%까지 18분 정도, 최대 21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이게 받아낼 수 있는 전력도 중요하잖아요. 800V에 270kW, 그러니까 270kW면 웬만한 전기차 중에서는 상위예요. 당연히 상위겠지. 얘 얼마예요? 2억 9만이잖아. 그럼 거의 최상이죠. 얘랑 비교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사실은 똑같이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어쨌든 이런 외관이나 이런 이 디테일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로고도 다르고 휠도 다르고 이런 뭐 외관 디자인 다르고 뭐 다 떠나서 주행 질감부터 다르거든요. 백날 떠들어봐야 한 번 타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얘는 워셔액 여기 있잖아요. 워셔액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주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리고 엔진의 배치도 보면 어때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좀 낮고 무게중심 밑으로 내려가고, 야 진짜. 자, 가보시죠. 실내로 들어오자마자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졌죠. 옛날에는 사실 좀 투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엔 투박하다 할 수 없죠. 럭셔리인데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지만 요즘엔 되게 디지털로 다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요 크로노 시계, 이것도 원래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디지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로고 들어가고 실내 딱 다 달라지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쪽에 있죠. 이야,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을 열리는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이거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게다가 오디오 사운드가 돌았는데요. 아, 진짜 제가 이거 타면서, 야, 마세라티가 이게 마세라티지, 이게 마세라티지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게, 오디오가 소노스 파베르라고 하는 이탈리아 명품 오디오 들어가거든요. 소노스 파베르, 람보르기니도 사용합니다. 제가 이거 옵션 저도 넣었거든요. 근데 이 오디오 사운드가 돌았어요. 아, 이 차는 막 엄청 달리는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타는 차가 아니라, 물론 성능은 됩니다. 550마력이에요. 돼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데일리카로도 탈 수 있으면서, 데일리카 탈 수 있거든요. 얘 진짜로 데일리카 탈 수 있으면서도 좀 더 특별한 차. 아, 나 출퇴근하는 그 거리도 특별하게 가고 싶어. 평범한 차 싫어. 뭐 그냥 문 4개짜리 뭐 2억짜리 차 사는 것보다 나는 좀 더 투도 뭐 쿠페 그런 특별함을 원해 하시는 분들이 타는 차예요. 승차감이 미쳤습니다. 얘가 어댑티브 에어서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거 주행하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이 노래 좋아하는 게 터보트로닉이나 이걸 좋아하긴 하는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다 되고요. 자, 이게 터치 방식으로 돼 있어서 공조기가 좀 약간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그냥 24.5도에서 오토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건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이종 글로벌 박스도 이제 최첨단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차고 높이 조절도 됩니다. 차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냐면 차고를 높이지 않았을 때 이거 보면 어때요? 낮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다 긁거든요. 막 범퍼 막 작살납니다. 뭐 방지턱 넘었을 때. 특히나 이거 많이 긁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방지턱은요, 보통 조심하기 때문에 잘 안 긁고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이때 진짜 많이 긁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도 긁는데, 지금 앞범퍼를 올리면 꽤 많이 올라가요. 지금 이 정도 올라갑니다. 거의 한 뼘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올리지 않았을 때는 한 이 정도, 한 요만큼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차이 나잖아요. 이거 안전벨트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비필러 쪽에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급 되면 이 안전벨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손이 잘 안 닿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S클래스 쿠페, S클래스 컨버, 그다음 벤틀리 컨티넨탈 GT 뭐 이런 다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불편해요. 이거는 손을 좀 이렇게 뒤로 뻗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조그맣게 있어요. 진짜 조그매요. 이걸 거의 솔직히 쓸 게 많이 없습니다. 핸드폰조차도 안 들어가고요. 핸드폰은 사실 여기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으면 되기는 하는데, 사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보면 여기에는 센터 콘솔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이거 뒷좌석 물어보는데, 이거 뒷좌석 사람 탈 수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얘는 럭셔리 스포츠카 혹은 럭셔리 슈퍼카, 아까 GT카라고도 하는데 진짜 편한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드라이브 N 파킹 되어 있고요. 보시면 서라운드 들어갑니다. 돌았어요, 차가.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디톨 루밀러. 근데 이게 왜 필요한 줄 알아요? 물론 이게 시야가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에요. 이 마세라티가 시야가 그렇게 안 좋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톨 루밀러가 꼭 중요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디톨 루밀러가 있고 없고 차이로 꽤나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밤이나 어두운 때 상황에서도 이게 디톨 루밀러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사용하기가 좀 편하죠. 지금 이 차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타는 일반적인 차들과 감성이나 이런 게 완전 다릅니다. 마세라티가 무슨 뭐 옛날에는 뭐 있고, 뭐 여러분들 마세라티가 뭐 기블리나 르반떼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다른 차예요. 그거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마세라티가 사실 이런 마세라티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런 경험과 브랜드를 산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의 가치를 너무 싸게 팔았어요. 기블리가 얼마예요? 기블리가 그래도 한 1억 추정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로 내려오면서 뭐 중고 가는 뭐 3, 4천 돼가지고 막 박살나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는 카푸어들이 막 타는 차 이미지가 있는데, 얘는 다르고 지금부터 마세라티가 하려고 하는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릅니다. 그냥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뭐냐? 예전처럼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에 위치하기 위해서 한 대를 팔더라도 뭐 프로모션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겠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 그란투리스모가 처음 나올 때 저 솔직히 기대 안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저희가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할 때는 웬만한 그냥 진짜 독삼사 프리미엄 세단보다도 더 편합니다. 승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보조, 여기 지금 보면 방향지 시동 중간에 누르는 버튼 하나 있거든요.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핸들 표시 누른 다음에 요거 셋업 버튼 누르면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가거든요. 지금 차선 인식, 앞차와의 거리 잘 잡아줍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 기능들이 왜 이런 차 있어야 되냐. 이 차는요, 달리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에요. 이런 감성적이고 편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탔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또 차선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tas을 때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없어요. 이런 슈퍼카들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아까 전에 하드코어한 그런 전달력 주는 서킷 타는 차 진짜 피곤해요. 오래 못 타요. 한 30분, 1시간만 타도 막 허리 부러질 것 같고 막 진짜 온몸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내리면 그냥 막 떡시시 나거든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1시간, 2시간 타도, 그러니까 얘는 부산 타고 가도 편안하게 탈 수 있죠. MC20가 그래요. MC20도 얘 의외로 되게 편해요.
컨티넨탈처럼 나름 편안한 차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모드를 바꾸잖아요.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패드시프트 고정식이죠. 이거 좀 불편한 거 아니에요. 불편한 거보다는 이게 사실 전 좋거든요. 핸들에 붙어 있는 거는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좀 멋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핸들을 하면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이럴 때 패들 시프트가 핸들에 붙어 있으면 조작하기 좀 전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핸들 이렇게 돌리다가도 여기 있으니까 이걸 패들 시프트를 막 조절하기가 고정식이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좀 조절하기 좀 편한데 여기 핸들에 달려 있으면은 조금 조절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핸들에 지금 뭐가 붙어 있냐? 요거 볼륨 조절하는 거. 얘는 볼륨 높이고 줄이는 거. 왼쪽에는 요거 그 곡 넘기고 당기는 거. 요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야, 제가 지금 이게 모드가 3가지거든요. 네. 일반 GT 모드 그냥 일반적인 모드예요. 이걸로 하면 엔진의 출력을 80% 정도 사용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엔진 6기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뭐 조절을 해요. 실린더 사용을 조절해가지고 연비 효율이 극강으로 올라갑니다. 승차감도 어댑티브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컴포트 모드,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가 아니라 GT 모드거든요. GT 모드가 거의 대부분 도심 중에 80%를 아마 이 GT 모드를 탈 텐데 이러면 도심에 있는 그런 요철, 방지턱 막 이런 것들 다 삭제시킵니다. 그냥 부드럽게 가요. 되게 편해요. 편하게 탈 수 있는 모드가 GT. 컴포트도 사실 있어요. 컴포트 도대체 뭐냐? 컴포트도 사실 도심에서 타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GT나 컴포트나 그냥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스포츠는 배기음도 커지고 서스도 좀 단단해지지만 트랙션 컨트롤을 끄지 않아요. 그러니까 ESC를 끄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은 그냥 배기음만 조금 느끼면서 감성적으로 타는 딱 요런 느낌이고 코르사는 그냥 극한의 드라이빙 주행. 그래서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헤드업이 들어가요. 헤드업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헤드업이 각 그 모드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지금 보면은 계기판도 달라지잖아요. 왜 계기판이 코르사 모드는 RPM 속도는 이게 중간에 있거든요. 왜 RPM 위주로 될까? 왜 그럴까요? 이 RPM이 왜 중요하냐면 변속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제로 100이 2.7초인가 뭐 2점 후반대고 제로 200도 8초대거든요. 근데 10초 이내일 거예요. 뭐 사실 제가 이걸 중요하게 안 본 이유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제로 100 보고 탄 차 아니에요. 그냥 이 승차감이 어떤지 느낌 전달이 어떤지 이런 게 중요한 차니까 사실 그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패드 시프트로 제가 이제 조절해가지고 주행을 할 텐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 패들 시프트로 이 RPM을 사실 6,000밖에 못 쓴 거 조금 아쉽기는 해요. 조금 더 이게 한 7, 8,000까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자 이렇게 자 2단이죠. 이렇게 단수를 낮춘 상태에서 변속 타이밍을 6,000rpm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보면서 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지금 내가 몇 단인지 속도가 몇인지 RPM이 얼마 사용하는지 굳이 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 패들 시프트를 조정하는 게 더 좋은 게 다운 시프트를 쳐서 2단에서 지금 거의 한 100 정도거든요. 밀어주는 지금 이 코너잖아요. 이 코너 지금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얘기하면 또 신고할까봐 지금 얘기 못하겠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쏘잖아요. 근데 얘는 야 이거 속도가 그냥 진짜 오랜만에 미친 것 같지 않니? 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진짜 엄청 빠르거든요. 그냥 앞자리가 2.050으로 한 번에 훅 치고 올라가는데 진짜 부드럽고 편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극한으로 막 긴장하면서 이게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눈 깜짝할 새 그냥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편안하면서도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것도 극한의 드라이빙을 원하는 차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6000rpm에서 변속이 되게 빨리 돼요. 그러니까 6000까지도 안 써요. 한 5000에서 그냥 바로바로 변속되고 코르사 모드는 그냥 저는 웬만하면 그냥 수동으로 그냥 패드 시프트로 막 조정하고 싶은데 얘가 그냥 어느 정도 다 차가 개입해가지고 변속을 해버려요. 다운도 해버리고. 그래서 약간은 그런 극한의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심하죠. 실제로 극한의 드라이빙 사람 이거 안 사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이 고정식 패들 시프트를 사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곁들여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뭐가 조금 불편하냐면
사실 이게 멋있어요. 헤드시프트도 멋있고 딱 뭔가 이렇게 핸들 딱 파지했을 때 그 파지감도 좋고 막 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하나 좀 불편한 게 방향 지시당 와이퍼가 손 잘 안 닿아요. 보시는 것처럼 좀 손이 멀리 있어요. 와, 브레이크 성능 오지네요. 야. 사실 제가 이 말 없이 좀 이렇게 주행을 하는 이유도 저도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 차는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차들은요, 웬만하면 색깔과 취향의 이런 차이지 다 좋아요. 사실 제가 아까 스펙도 얘기했지만 스펙도 좋은 차입니다. 졸라 조용하고 힘세고 디자인 크고 차 크고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차예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단순히 차 성능을 따져서 사는 거기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또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와 경험을 사는 거예요. 경험, 가치 이런 것들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기 이런 것들도 감성 있고요. 송풍구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기자기하게 들어가죠. 아기자기하게. 지금 얘는 제가 한 시간이 뭐야? 2시간 탔나? 2시간 타면서 끝났어요. 그냥 이거는 3.0 V6 그 네튜노 엔진, 이거 그 MC20랑은 좀 더 다른, 약간은 좀 부드러운, 그 다음에 8단 ZF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부드럽다는 거는 이 차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딱 맞춰서 나온 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딱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야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완성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시프트라고 경고를 알리면서 자기가 그냥 변속을 해요. 저는 그 코르사면은 제가 그냥 운전자가 조절해서 끝까지 당기고 싶은데 뭐 엔진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이 차 성향 자체가 막 그렇게 극한에 막 엄청나게 쥐어짜는 그런 퍼포먼스를 느끼는 그런 차도 아니기 때문에 변속 타이밍이 좀 빠릅니다. 뭐 8단이라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조금 더 이거를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게끔, 운전자가 좀 할 수 있게끔 좀 풀어놔줬으면. 심지어 얘는 코르사 모드인데 요거는 조금 제 입장, 왜냐면 저는 약간 중간층이거든요. 저는 극한의 하드코어도 아니고 극한의 편한 거 원하는 차도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은 좀 이게 코르사 모드가 좀 아쉽긴 해요. 더 극한으로 운전자가 개입을 해서 운전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원래 딱 요거 끝나고 나서 지금 폴고레를 딱 타야 되는데 시간 끝났어요. 돌았네. 아쉽네요. 진짜 너무 궁금했던 폴고레, 그건 도대체 무슨 시스템일까? 근데 제가 좀 늦어가지고 사실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서 좀 찍고 뭐 이렇게 할랬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이 폴고레는 제가 다음번에 받아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분명 그 폴고레만의 엄청난 다른 주행 느낌을 줄 거거든요. 왜냐? 똑같은 어댑티브 에어서스가 들어간다고 해도 세팅이 다르거든요. 얘는 엔진이 프론트에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변속기 연결되어 있는 후륜 구동 기반의 베이스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 있지만 무게 배분을 조금 더 신경 쓴, 앞쪽에 전기 모터도 또 들어가 있고 약간 황금 비율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시승차 받으면 이거 폴고레 타보고 알려드릴게요. 궁금한데 이거 폴고레 다음번에 꼭 알려드릴게요. 들어가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